초등학교 때 내 친구 다카시라는 개구쟁이가 있었다. 다카시는 또래 아이들 중에서도 활발하고 남녀를 불문하고 인기가 있었고 그 누구와도 친근하게 지냈지만 어느 쪽 그룹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아이였다. 예를 들면 체육 수업 때 피구를 할 때도 상대팀이 여자아이를 겨냥해 전력으로 던진 공을 일부러 맞으러 가서 자연스럽게 감싸는가 하면 남자아이와 근접전이 벌어졌을 때 공을 주요 부위에 맞고 대굴대굴 구르기도 하던 재미있고 장난스러운 부분도 있던 녀석이었다. 어느 날 반 남자아이들 몇 명이 여름 축제에 가던 중 우리들은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팻말을 발견했다. 지역 신사에서 행해지는 연례 행사였는데 신사 경내에는 실제로는 세어보지 않았어도 500계단 이상이나 되는 긴 돌계단으로 오르면 정상이 나오고 그곳에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계단참이 만들어져 있다. 그 계단참 옆길로 들어서니 깊은 잡목림 안에 녹슬고 빛바랜 출입금지 팻말이 등롱 같은 조명에 비춰져 마치 우리를 기다리는 모양이었다. 저 앞쪽으로는 뭐가 있을까? 누구였는지 애들 중 하나가 말한 것을 시작으로 모두가 팻말 앞쪽에 흥미를 보이는 얼굴이었는데 살이 분별은 할 정도의 나이들이라서 아무래도 무단 침입은 좀 그랬는지 목을 길게 빼고 어둠 속으로 가라앉은 길을 그저 들여다보는 정도로 끝냈다. 그런데 다카시는 달랐다. 그럼 내가 잠깐 보고 올게. 우리들은 이런 암흑천지인 숲속은 위험하다고 설득했지만 다카시는 모두의 제지를 물리치면서 괜찮아. 하며 팻말을 지나서 들어가 버렸다. 솔직히 아직 어린애들이었던 우리들은 혼자서 밤길을 걷는 것조차도 무서웠지만 다카시는 손에 손전등도 없는데도 태연히 어둠 속으로 나아가는 바람에 모두가 환호하며 다카시의 뒷모습을 쫓았다. 다카시의 모습이 완전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을 때 문득 다카시와 다시 만날 시간을 정하지 않은 것을 우리들은 깨닫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다카시를 돌계단의 계단참에서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카시는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올 기미가 없었다. 다카시 많이 늦네. 설마 길 잃은 거 아니야? 누군가의 불안한 한마디가 주위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든다. 그 뒤로 약 1시간 후 마침내 저린 다리를 펴며 누군가 일어난 것을 계기로 모두가 팻말안을 확인하러 가기로 한다. 솔직히 여름 축제를 제쳐놓고 이렇게 시간을 낭비했으니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앞섰지만 다카시 안부가 걱정이 된다는 말이 대부분이라 모두가 살짝 확인하는 정도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됐다. 말을 제일 먼저 꺼낸 녀석이 팻말을 지나려고 몸을 굽히는 순간 어둠 속에서 콜록하는 소리가 들리는 바람에 모두가 놀라서 도망가려고 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카시였다. 다카시는 웃으면서 미안. 오래 기다렸지?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돌아오고 있었다. 다만 다카시의 목소리는 들뜬 것 같았지만 아무리 봐도 눈은 웃고 있지가 않은 느낌이라 조금 한기가 돌았다. 너무 오래 걸렸잖아. 뭐 있었냐? 저마다 불평을 늘어놓은 후 팻말 안쪽으로 뭔가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다카시는 웃다 말고 딱 한마디 아무것도. 하더니 입을 다물어 버린다. 우리는 석연치 않은 표정으로 결국 아무것도 없는 거였어? 같은 말을 내뱉었지만 다카시는 조용한 표정으로 그저 우리의 뒤를 따라서 걷고 있었다.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게 초등학교 5학년 여름이었다. 그러고 나서 모두와 함께 놀았던 기억은 있는데 대학생이 된 지금은 멀고 먼 옛 기억으로 뭘 하고 놀았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진학을 계기로 다른 현으로 왔고 지금은 홀로 살고 있는데 가정 형편과 생활비 때문에 알바로 바빴던 나머지 대학에 들어가고 약 2년이 넘어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초등학교 동창회. 단순히 연락이 닿는 사람에 한해 소모임으로 술이라도 한잔 하자는 것이었는데 그 연락망이 본가에도 왔다고 엄마가 연락을 해서 고향에 들르기로 한 것이다. 나는 오랜만에 본가로 돌아왔다는 행복함과 그리운 얼굴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에 그날은 아침부터 상당히 들떠 있었다. 지역의 체인점인 술집 한 구석을 예약했다는데 그 가게 얼굴을 들이미니 시끄러운 집단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그게 바로 초등학교 동창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점원에게 예약한 단체명을 말했더니 역시나 그 집단 내 자리로 안내되어 나는 내심 어깨를 펴고 들어간다. 저기 오랜만이야. 나는 땡땡이라고 해. 솔직히 초등학교 친구들과는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 다만 초등학교 이후로도 친구였던 A와 B와는 고등학교도 같았기 때문에 엄마에게서 연락망을 받은 후에 같은 내용으로 내게 연락이 들어와서 셋이 고향에 돌아올 날을 주고받았었다. A도 B도 다른 현으로 진학한 몸으로 오랜만인 고향과 그리운 동창들을 보고 꽤나 즐거운 듯 보였는데 내가 도착한 것을 알고 크게 손을 흔들며 맞이해 주었다. 야, 늦었잖아. 나는 자연히 둘의 옆에 앉았고 다른 쪽 옆에는 당시 반장이었던 C코가 있었는데 어릴 때의 모습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금세 알아볼 수 있었다. 시선을 느낀 C코가 돌아보고 나와 눈이 마주쳤다. 땡땡군? 우와, 오래간만이야. C코는 마치 여대생 같은 친근한 미소로 말을 건넨다. 그 행동에 긴장이 풀려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서로 중, 고, 대학교는 다른 곳을 다닌 사이지만 마치 예전으로 돌아간 듯 대화가 즐거웠다. 그리고 C코와 이야기하던 중 간사인 F가 천천히 일어나더니 건배를 선창한다. 시간이 돼서 오래간만에 모인 모두와 같이 건배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모임 시간이 된 것 같아서 그때부터는 안주나 뭔가가 나올 타임인 듯 F는 그 전에 누가 누군지 모두의 출석 체크를 하겠다고 한다. 나 자신은 헤어스타일을 포함해 이렇다 할 변화는 키가 큰 것 말고는 없다고 보지만 A와 B 등은 머리를 염색하기도 했고 옷 패션도 독특했기 때문에 확실히 출석이라도 부르지 않는다면 누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도 있다. 그러고 보니 C코는 나를 한눈에 잘도 알아본 것이다. 뭐 그만큼 내가 정말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겠지만 조금은 씁쓸한 생각도 들었다. F가 종이에 인쇄된 출석부를 보며 출석을 부르자 불린 사람이 힘차게 손을 들어 대답한다. 단지로 예! 그때마다 완전히 달라진 친구들을 보며 나는 머릿속에서 유소년기의 모습을 떠올리고 얼굴을 비교해가며 웃고 있었다. 모두의 출석 체크가 끝난 후 F가 결석자의 이름을 읽어 내려간다. 그러는 동안 아 그래 있었지 라든가 보고 싶은데. 라는 감상이 넘쳐 흘렀고 결석자 중에는 그리운 담임선생님의 이름도 있어 전원이 아쉬움을 자아냈다. 담임선생님은 결혼으로 퇴직한 후 다른 현에서 살고 있고 지금은 육아 등으로 힘든 시기라 오지 못해 대신에 전보를 보내왔다고 F가 대변해서 내용을 읽어주었다. 다음에는 담임선생님과 결석자들도 모두 다시 함께 모였으면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 나는 문득 위화감을 느낀다. 담임선생님의 전보를 모두 읽고 전원이 벌써 가져온 술을 손에 들고 있으니 바로 건배를 외칠 것이라는 건 쉽게 상상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이 자리에 오지 않은 게다가 결석자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인물이 있다.
그렇다. 다카시. 출석을 부를 때도 결석자 명단 안에도 다카시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다. 나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시코에게 시코, 다카시는 안 왔어? 라고 물어보자 시코는 조금 망설이다가 미안, 누구라고? 라며 정말 기억나지 않는 순수한 표정으로 물어온다. 아, 다카시 시코에게 잊혀졌나 보네. 같은 태평스런 생각으로 나는 다음으로 옆에 있는 A에게 다카시의 소재를 물어본다. 에? 그게 누구냐? A의 대답에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바로 아니, 다카시라고! 하며 물고 늘어진다. 그러자 A는 글쎄, 그런 놈이 있었나? 라고 중얼거리더니 옆에 B와 반 친구들에게 다카시에 관해 묻기 시작했다. 나는 설마 모두가 다카시를 잊어버린 건가 하고 불안해져서 모두의 대답을 기다렸는데 허망하게도 전원이 다카시의 존재를 완전히 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충격인 나머지 서글퍼지기까지 했다. F에게 이번 동창회에 관해 물어봤더니 예전 연락망을 찾아내 본가에다 연락한 것뿐이라며 그 연락망에는 다카시라는 이름의 학생은 실려있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내게 화를 낸다. 그래서인지 내가 잊지도 않았던 학생 이름을 거론한 것으로 뭐야, 누구 얘긴데? 라든가 무서워, 하지마. 라며 여자들의 비난의 화살이 내게 집중됐고 F를 비롯한 남자들에게도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랑 혼동하는 거 아니야? 같은 말을 듣게 되었다. 그렇게 시작된 술자리였지만 나는 아무래도 다카시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 이렇게 같이 논 기억이 확실한데 어떻게 모두가 잊어버릴 수가 있냐며 고집을 피우면서 술을 계속 들이켰다. 그런 나를 걱정스럽게 생각한 C코와 A, B가 중간중간 말을 걸어주었어도 솔직히 이상한 놈들은 너희들이라고 강변하던 나는 완두콩을 씹어가면서 정말 있었다니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냐? 등 투덜거리며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러던 중 C코가 뭔가 우리들이 기억할 만한 에피소드 없어? 라고 말을 꺼냈다. 그렇다. 기억에 있는 한 다카시는 모두와의 접점을 가지고 있는 인기 많은 놈이었을 터. 나는 세세게 당시 다카시가 피구할 때 바보짓을 했던 것과 그 이외의 생각나는 일들을 말해주었지만 아무것도 제대로 기억이 안 나는지 셋은 미간을 찌푸리기만 했다. 그렇다기보다는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기억나긴 하지만 거기에 다카시라는 존재가 없었던 것처럼 세 명의 기억이 바뀌어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온다면 아무래도 다카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내가 이상한 것은 아닐까 스스로도 생각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여름 축제에 있었던 일을 말할 때 내 목소리가 컸는지 먼 곳에서 마시고 있던 F가 반응하는가 싶더니 몇 명의 남자애들이 가까운 곳으로 왔다. 여름 축제 기억나? 나도 기억해. 분명 출입금지 팻말 있었지? 거기에. 맞아. 그리고 누군가 거기로 들어갔었잖아. 하며 왠지 마구 불타올랐다. 그렇다. 이건 기회다. 이것을 기회로 다카시가 생각날지도 모른다. 나는 지체 없이 출입금지 팻말 안으로 침입한 게 다카시였고 우리들을 1시간이나 기다리게 하고 나서 돌아온 다카시가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던 그 일들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모두는 의아한 얼굴이 되었는데 이야기 전개상으로는 전원이 같은 생각인지 몇 사람인지가 분명히 누군가가 들어가긴 했는데 그게 다카시였다고? 라며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긴다. 여기까지 추억담을 꺼내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이미 그들의 기억 속에 다카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대놓고 유감스러운 모습으로 어깨를 떨궜어도 그때부터는 기분을 바꿔 동창회를 즐기기로 한다. 그날 밤 2차까지 끝나고 돌아간 나는 한동안 본가 거실에 누운 채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며 있었다. 그런 나를 알아차렸는지 엄마가 너 왜 그러니? 오자마자 멍하게. 라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눈치를 본다. 그러고 보니 엄마는 다카시를 기억하지 않을까. 나는 살짝 호기심이 나서 엄마에게 그것을 물었지만 역시나 그런 애가 있었냐며 갸웃거린다. 아무래도 모든 것은 내 착각인 것일까. 그 일을 결정짓기라도 한 듯 당시에 담임선생님과 연락을 취한 F에게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역시 다카시라는 녀석은 당시 출석부에 없었다고 하더라. 일부러 조사해보고 연락을 준 것이다. 나는 그러냐? 미안하다 라고 했는데 F가 분명 중학교 때 친구들하고 헷갈릴 걸 거야. 신경 쓰지 마 라고 걱정해준다. 다음날 A와 B에게서 연락이 와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그 신사에 팻말이 있는 곳에 가보자고 몇몇이 이야기가 됐다는 것으로 나도 강제 참가를 종용받았다. 그래서 모인 얼굴들이 당시에 같이 있던 녀석들이었고 다카시를 제외하면 어른이 된 얼굴들이 모인 것이다. 내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말이다. 성인이 되어선지 길고 힘들었던 돌계단도 비교적 수월하게 올라 계단창까지 오를 수 있었고 그 옆에 수풀을 헤친 끝에 앞에 있는 출입금지 팻말을 발견하고는 모두가 마른 침을 꼴깍댄다. 대낮이긴 해도 여기부터는 당시의 기억 그 자체이다. 하지만 대낮이라 이 앞쪽으로 뭔가 있는지 알 수 있다. 다른 아이들은 웬일인지 당시 누가 팻말 안으로 확인하러 갔는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로 인해 분명 그 기억을 되돌리고 싶은 목적으로 왔을 거라고 본다. 나는 다카시가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한 게 실은 마음에 걸려서 온 것이지만 이런 짓을 해도 아무것도 알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마음 한 곳에서는 포기하고 있었다. 팻말을 지나니 전혀 포장되어 있지 않은 산길이 계속되고 햇빛을 완전히 차단한 나무들 속을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성인의 발걸음으로도 10분이 넘는 구불구불한 오솔길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길이 있었구나 라든가 뭔가 재밌어지는데? 하면서 모험심을 불러일으켰는지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한동안 나아간 앞에는 겨우 한 평 정도의 공간이 나왔지만 여전히 하늘을 뒤덮은 나무에 가려져서 어두컴컴한 공간이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에는 금줄로 보이는 장식이 침입 금지를 의미하듯 울타리져 있었고 그 한가운데 머리가 땅에 떨어진 지저분한 지장보살이 놓여 있었다. 기분이 나빠진 바람에 우리들은 아까까지의 텐션이 완전히 사라져서 한동안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는 없었다. 일단 불길한 것을 느낀 탓일까. 그 자리에 있던 전원이 서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고 계단창까지 나오게 된 후 긴장해서 해방된 반동으로 진짜 무서웠어. 여기 귀신 나오는 데였어? 하며 이야기가 불타오른다. 그러는 중에도 나는 당시의 일을 회상하고 있었고 다카시는 혼자서 그 길로 들어가서 그 지장보살을 발견한 것인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당연히도 팻말 안쪽을 확인했다고 해서 모두의 기억이 돌아온 일도 없었고 결국 다카시에 대한 것은 아무도 꺼내지 않은 채로 해산하게 되었다. 나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방 옷장 안의 물건들을 뒤집어 엎고 초등학교 때의 책들이나 추억의 물건들을 전부 훑어본다. 사생대회에도 운동회에도 공장 견학에도 졸업 앨범에서조차도 다카시의 모습은 없었다. 역시나 내 기억이 이상한 것일까?
그렇게 생각한 나는 구글에서 기억 장애를 검색. 건망증인 건지, 다카시를 포함한 지금까지의 기억과 현실의 사건들의 차이는 없는 것인지 그대로의 경험을 되돌려본다. 반신반의하던 중 혹시 건망증이나 치매 시작을 의심해 병원을 들러봤어도 이렇다 할 건강 이상은 없는 것으로 진단받았다. 그렇다면 어째서 모두의 기억과 나의 기억이 다른 것인가? 그 후로도 가끔이긴 해도 그부들을 만날 일이 있다면 다카시에게 대해 물어보는 내가 있었고, 애들도 또 그 얘기냐고 어이없어 하며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게 일종의 통과 의례가 되었고, 개 중에는 내가 이상해진 거라고 생각하는 놈도 나타났다. A와 B, C코에게도 이젠 제발 다카시 얘기 좀 그만해. 라고 경고를 받았지만 나는 아무래도 납득이 되지 않아 반발심으로 틈만 보이면 다카시에 대해 물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평범하게 결혼해서 아이도 태어나고 아빠가 됐지만 지금도 다카시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다. 다카시는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인가? 내 기억이 만들어낸 존재인가? 아니면 다카시가 나 빼고 모두의 기억에서 사라진 건가? 분명 모두는 내 머리가 어떻게 된 것이라 판단했을지 몰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다카시를 계속해서 찾고 있다.